30분 안에 사실 되지만 지금 3시 5분인데요. 4시 안에 끝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송혜 선생님 발표 듣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성 독립운동사 전공자라기보다는 여성사 전공자라서 부산 지역의 여성운동에 대해서 연구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성 독립운동과는 뭐 뗄 수 없는 거니까 특히 이제 그 식민지 시대의 여성운동의 이제 중요한 주제가 또한 반제 운동이고 이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공부를 오늘 제가 주최 측에 너무 제가 좀 충실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원고도 빨리 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저는 PPT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학술 발표회 때는 PPT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때 얘기했던 행간의 얘기가 중요한 건데 이거를 딱 하나 써놓으면은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보여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신영수 쌤한테 여쭤보니까 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쁜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 책 내용을 그대로 그냥 문자로 이렇게 한 건데 시간 전략은 좀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활용은 하는데 제가 한 것은 11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또 김정란 선생님의 토론 듣고 토론에 대해서 별로 답이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이렇게 서서 보면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의 전개와 그 역사적인 의미 이 제목도 사실은 조금 애매했어요. 오늘 발표를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어떤 분은 연구 성과 정리하셨고 어떤 분은 그냥 여성 독립운동의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하셨고 뭐 지역마다 뭐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이제 또 저희가 뭐 조금 근데 뭐 그렇다고 꼭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냥 저는 또 저대로 부산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됐고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정도로 저는 그냥 이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머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제가 115페이지, 116페이지에 약간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가 많은 성과를 내기 어려웠는가. 근데 벌써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역시나 첫째는 이제 여성 연구가 역사학계 안에서 주변부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여성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여성사에 대한 연구 자체가 그렇게 들어왔던 거죠. 특히 이 항일운동, 이 독립운동의 경우에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 헤게모니 싸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 국내 정치라든가 또 남북과의 관계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남성들의 전유물로 이것이 남성들의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여성 독립운동사 연구소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꼭 만들 필요는 없었을 텐데 이게 다 남성 중심으로만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이제 또 것이 나왔겠죠. 그래서 여성들은 항상 독립운동가의 어머니, 아내, 애인 뭐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이제 기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박차정은 뭐 김원봉의 아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주세중은 박헌영의 아내다. 뭐 애인이다. 이렇게 기억이 되지 그 여성 자체로서 그 여성이 했던 어떤 활동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조명이 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역시 우리가 이제 그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해방운동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자료들이 사실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내에서도 오히려 우리 선조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자기네 가족이 박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없애버린다든가 내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도 이거 드러나면 우리 집안 망한다. 그래서 뭐 자료를 없애버렸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결국은 이제 역사를 제대로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 지역사입니다. 이 지역사 연구는 아까도 뭐 발표하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 지역사 연구는 굉장히 그 역사 안에서도 지역사 연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연구자들이 첫째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뭐 지방자치제도가 생기면서 지역에서 조금 지원이 있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전남 같은 경우 전남 여성 백년사가 2003년에 나왔다고 했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여성사가 2009년, 10년, 11년 3년에 걸쳐서 3번이 나왔습니다만은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부산 시사 그러면 이건 이미 뭐 해방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연결이 돼서 나왔지만은 이 여성사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사도 어렵고 또 그 안에서 여성사라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2022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연구 성과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들쑥날쑥하면서 많은 성과가 얻어지기 어려웠다. 저는 좀 요거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발표할 내용은 머리만 지금까지 부산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부산의 여성 독립운동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성 독립운동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초점을 뒀어요. 저는 좀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 초점을 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산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 양한나라, 근데 양한나를 여성 독립운동가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간단히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토론회 가서 얘기가 되겠지만은 이 부산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이 다른 지역과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어떤 차이점을 갖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드러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변화에 초점을 둔 거기 때문에 내용이 깊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흐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뭐 강원도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또 그대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지역하고는 겹치고 어떤 지역하고는 좀 겹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얘기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 부산 여성 삶의 변화를 마지막에 특히 부산 지역은 최초의 개항장과 지역에 제가 간단히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윤정아 선생님이 토론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지역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또 그렇게 많이 이것들을 좀 연구를 하지는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연구 테마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만큼 또 지역사 연구가 그렇게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 또 지역사를 하더라도 다른 부문하고 여성사가 또 연계돼서 이게 또 되어지지 못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그냥 짤막하게 얘기한다면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1876년에 개항이 되고 이제 가장 그 처음으로 일본의 강제로 이렇게 이제 문호를 개방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특수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지금 부산 지역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다루는 부산 지역은 대체로 세 지역으로 보면 되겠어요. 부산 지역 안에서도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도시인 부산. 그 다음에 기존의 그 동네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 지역.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넣은 게 이제 기장 지역입니다. 이제 기장 지역은 원래는 경남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기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좀 지역적으로 약간의 뭐라 그럴까 좀 인위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세 지역이 여기에서 다뤄질 부분들인데 이 지역이 지금 그냥 부산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일본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있게 되면서 제가 그래서는 좀 밝혔습니다만은 인구도 보면은 일제 이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역의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일본인들의 학부모의 직업을 조사를 해보니까 직업이 한 140개 정도의 직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이제 뭐 관리들이라든가 아니면 상인들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몇 개의 직업만이 들어와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를 쭉 거치면서 보면은 일본인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 다 부산 지역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일본인들의 거주가 굉장히 숫자도 많았고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부산 지역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문화하고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또 부산 사람들은 일본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어느 지역보다도 특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화 돼가면서도 또 일본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컸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산이 갖고 있는 좀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 1982년에 내려갔는데 부산이 굉장히 외색화됐다는 걸 느꼈어요.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가니까
부산 사람들이 굉장히 외색화됐다는 게 느껴지고 또 부산인들